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이런 옷차림을 했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옷 때문에 진땀 빼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것도 아주 최근에요. 며칠 전이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죠. 그날따라 좀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평소에 즐겨 입던 와이어 브라, 금속 단추 달린 청바지, 새로 산 예쁜 귀걸이까지. 오늘 뭐 대단한 검사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으로 나섰죠. 그런데 MRI실 앞에 도착했을 때요. 간호사 선생님이 제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금속 다 빼셔야 해요. 브라도 와이어 있으면 갈아입으셔야 하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브라를 갈아입어? 주변 사람들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귀걸이 빼고, 시계 빼고, 청바지 단추 확인하고, 심지어 머리핀까지 뒤져가며 찾아야 했죠. 탈의실에서 병원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런 거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저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원피스 입고 피부가 갔다가 난감했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부츠 신고 정형외과 갔다가 10분 동안 신발 벗었대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 경험을 나눠야겠다. 다른 분들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겪지 않게.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제가 직접 겪고 배우고 실천한 병원 옷차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MRI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피부과, 정형외과, 내과, 모든 병원에는 각각의 옷차림 규칙이 있거든요. 심지어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병원 방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떤 병원을 가든 어떤 진료를 받든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90%는 해결돼요. 첫 번째 룰,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병원에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옷을 걷어야 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타이트한 터틀넥을 입고 갔어요. 목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옷이 도저히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5분 동안 옷과 씨름했어요. 선생님도 저도 다 당황했죠. 표정이 기억나네요. 그날 이후로 병원 갈 때는 무조건 여유 있는 옷만 입어요. 두 번째 룰, 탈의가 쉬운 옷을 선택하세요. 버튼이 100개 달린 셔츠, 끈이 복잡하게 얽힌 홀터넥, 뒤에서 묶는 원피스. 이런 옷들은 정말 재앙이에요. 특히 응급 상황이라면요. 옷 벗는 데만 10분 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의료진도 답답하고 본인도 초조해지죠. 저는 요즘 앞트임 셔츠나 지퍼 달린 옷을 선호해요. 한 손으로도 벗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룰, 신발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신발 때문에 고생한 적 정말 많아요. 한 번은 무릎까지 오는 롱부츠를 신고 갔어요. 엑스레이 찍는데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츠 벗고 검사하고 다시 신고 그걸 3번 반복했어요. 지퍼가 있었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죠. 끈이 여러 개 달린 운동화도 별로예요. 묶고 푸는데 시간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 병원 갈 때 신발은요? 슬리본이나 벨크로 찍찍이 운동화예요. 발만 쏙 넣으면 되니까 1초 컷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검사 종류에 따라 옷차림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영상 검사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MRI 경험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에요. MRI실, 거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왜냐면 그곳은 엄청나게 강력한 자기장이 작동하는 공간이거든요. 금속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검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MRI 기계에 금속이 빨려 들어간 사고도 있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금속 체크를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옷을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 와이어 브라는 정말 큰 적이에요. 시중에 파는 브라 대부분에는 와이어가 들어가 있죠. 그걸 입고 MRI실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죄송합니다. 갈아입으셔야 해요. 병원에서 환희를 주긴 하지만 솔직히 좀 불편해요. 천이 얇고 뒤가 트여 있고 사이즈가 안 맞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하는 건요. 스포츠 브라나 브라탑을 미리 입고 가는 거예요. 와이어가 없고 편하고 갈아입을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 금속 단추나 지퍼가 달린 옷도 문제예요. 특히 청바지, 거의 모든 청바지에는 금속 단추와 지퍼가 있잖아요. 심지어 장식용 리벳이 달린 것도 많고요. 데님 자체는 괜찮지만 그 금속 부품들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MRI 검사 있는 날엔 무조건 레깅스나 트레이닝복만 입어요. 고무줄 바지, 끈으로 묶는 바지, 이런 게 제일 안전해요. 세 번째, 액세서리는 전부 빼야 해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시계, 발찌까지. 심지어 머리핀도요. 제가 한 번은 작은 머리핀 하나를 놓쳤어요. 검사 시작하고 5분쯤 지났을 때였죠. 갑자기 기계가 멈추더니 간호사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혹시 머리에 뭐 있으세요? 그제야 생각났어요. 앞머리 고정하려고 꽂았던 작은 핀. 결국 나와서 핀 빼고 다시 들어갔죠. 검사 시간도 길어지고 민망하고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검사 전날 밤에 미리 액세서리를 다 빼놔요. 그리고 검사 당일 아침에는 아예 안 해요. 네 번째, 화장품도 조심해야 해요. 이건 좀 의외죠? 글리터나 펄이 들어간 화장품에는 미세한 금속 성분이 있거든요. 아이섀도우, 하이라이터, 심지어 일부 파운데이션에도요. MRI 촬영할 때 이게 피부에 열을 발생시킬 수 있대요. 화상까지는 아니어도 따끔거리거나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MRI 전날이나 당일에는 화장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특히 얼굴이나 목 쪽 MRI라면 더더욱이요. CT는 MRI보다는 조금 덜 까다로워요. 자기장 대신 엑스레이를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금속 액세서리는 역시 빼는 게 좋아요. 특히 촬영 부위 주변에 있는 건 확실히 제거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복부 CT를 찍는다면 벨트 버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허리띠는 가죽이나 천으로 된 걸로 바꿔야 하죠. 가슴 CT라면 목걸이나 브라, 와이어가 영상에 나타날 수 있고요. 제 친구는 한번 배꼽 피어싱을 한 상태로 CT 찍으러 갔대요. 평소엔 빼지 않고 지내서 그걸 깜빡한 거죠. 검사 직전에 발각돼서 급하게 빼야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음 예약 환자한테 민폐가 됐대요. 그 뒤로는 검사 전에 미리미리 빼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영상 검사 갈 때는요. 와이어 없는 속옷, 금속 없는 옷, 액세서리 제로, 화장 최소.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좀 귀찮을 수 있지만 검사 당일 당황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믿어주세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영상 검사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피부과나 알레르기 검사실에서도 옷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피부과와 알레르기 검사, 여기서의 옷차림 실수는 정말 민망해요.
제 절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얘가 등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났대요.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피부과 예약을 잡았죠. 그날 회사 미팅이 있어서 정장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것도 뒤에 지퍼가 목까지 올라오는 딱 붙는 스타일. 피부과에 도착해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등 좀 보여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원피스 지퍼를 내리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결국 간호사 선생님이 도와주셨대요. 지퍼를 다 내리고 나니까 원피스가 거의 허리까지 내려가더래요. 안에는 속옷만 입고 있었고요. 진료대에 엎드려 있는데 너무 민망해서 얼굴이 새빨개졌다고 해요. 그때 진짜 땅 파고 싶었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피부가 갈 때는 무조건 투피스여야 한다는 걸.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옷, 이게 정말 중요해요. 등을 봐야 한다면 상의만 들어 올리면 되고요. 다리를 봐야 한다면 하의만 내리거나 걷으면 되죠. 원피스나 점프수트는 정말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앞트임 옷이 훨씬 편해요. 앞에 단추나 지퍼가 있는 셔츠나 가디건 말이에요. 등이나 가슴, 배 부위를 봐야 할 때요. 뒤로 돌아서 앞을 살짝만 열어주면 되거든요.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덜 민망해요. 알레르기 검사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팔 안쪽에 여러 가지 알레르겐을 테스트하는 피부 반응 검사 알고 계시죠? 작은 바늘로 피부를 살짝 찌른 뒤 알레르기 물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팔을 완전히 드러내야 하거든요. 팔꿈치 안쪽부터 손목까지 넓은 부위를 노출해야 해요. 제가 작년에 알레르기 검사를 받았어요. 그때 긴팔 니트를 입고 갔는데 소매가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걷어 올리려고 했는데 팔꿈치까지만 올라가고 그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결국 니트를 벗어야 했어요. 안에 민소매를 입고 있어서 다행이었지만요.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 갈 때는요. 소매를 쉽게 걷을 수 있는 옷이 최고예요. 롤업이 잘 되는 셔츠나 아예 반팔 티셔츠가 좋죠. 여름이라면 민소매도 괜찮고요. 그런데 겨울에 민소매만 입고 가기엔 춥잖아요. 그럴 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가면 돼요. 검사할 때 가디건만 벗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피부가 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화장을 최소화하세요. 특히 얼굴 피부를 봐야 한다면 화장은 진짜 방해가 돼요. 의사 선생님이 피부 상태를 정확히 봐야 하거든요. 여드름, 색소 침착, 피부 톤, 모공 상태, 이런 걸 다 체크하셔야 하는데 화장이 떡칠되어 있으면 어렵겠죠. 결국 클렌징 티슈로 화장을 지워야 해요. 저도 한 번은 풀 메이크업하고 피부가 갔어요. 베이스, 컨실러, 파우더, 블러셔, 아이섀도우, 립스틱까지 완벽하게 하고 갔죠.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화장 좀 지우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때 제 기분 정말 난감했어요.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고 나니까 맨 얼굴이 됐죠. 진료 끝나고 그 상태로 집에 가야 했어요. 버스 타고 가는 내내 얼굴을 가리고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피부가 갈 때 화장을 아예 안 하거나 선크림 정도만 바르고 가요. 립밤이나 색조립만 살짝 발라서 너무 맨 얼굴 같지 않게만 하고요. 그게 훨씬 편해요. 진짜로요. 자, 그럼 이제 내과나 정형외과는 어떨까요? 거기도 옷차림에 나름의 규칙이 있거든요. 특히 정형외과에서 제가 겪은 부추 사건. 지금 생각해도 우프네요. 내과, 우리가 가장 자주 가는 곳이죠. 감기 걸렸을 때, 건강검진 받을 때, 만성질환 관리할 때.
그런데 이렇게 자주 가는 곳인데도 옷 때문에 불편했던 적 많으시죠? 혈압 측정. 이거 생각해 보세요. 팔뚝에 혈압계를 감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타이트한 긴팔 니트를 입고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매를 걷어 올리려고 하는데 잘 안 올라가요. 억지로 올리면 팔이 조여서 혈압이 제대로 안 재져요. 그러면 결국 옷을 벗어야 하는데요. 안에 민소매나 반팔이라도 입고 있으면 다행이지만요. 만약 그냥 긴팔 하나만 입고 갔다면 진료실에서 우통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불편하죠. 저는 이제 내과 갈 때 나름의 공식이 있어요. 반팔이나 민소매를 안에 입고 그 위에 얇은 가디건이나 후드를 걸쳐요. 그러면 혈압 잴 때 겉옷만 벗으면 되니까 편하거든요. 주사 맞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독감 예방접종이나 체열 같은 거 할 때 팔을 쉽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소매가 넉넉한 옷이면 걷어 올리기도 쉽고요. 그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나 폐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가슴이나 등에 청진기를 대야 하는데요. 레이어드를 너무 많이 하면 불편해요. 티셔츠 위에 니트, 그 위에 셔츠, 또 그 위에 가디건. 이렇게 입고 가면요. 청진기 대려고 옷을 하나하나 들추는 게 정말 번거롭거든요. 간단하게 입는 게 답이에요. 기본 티셔츠 하나에 얇은 겉옷 정도면 충분해요. 자, 이제 정형외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형외과는 뼈와 관절을 보는 곳이잖아요. 무릎, 발목, 어깨, 허리.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봐야 해요. 그래서 그 부위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옷이 중요해요. 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눈길에 미끄러져서 발목을 삐끗했어요. 너무 아파서 바로 정형외과를 갔죠. 그날 제가 뭘 신고 갔냐면요. 무릎까지 오는 롱부츠였어요. 가죽 부츠에 지퍼가 옆에 달려있는 스타일이었죠.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신발 벗고 발목 좀 볼게요 하시는 거예요.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발목이 부어서 부츠가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지퍼는 끝까지 내렸는데도 부츠 입구가 너무 타이트해서 발이 안 빠지더라고요. 이리 당기고 저리 비틀고 진짜 10분은 걸린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보다 못해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그것도 민망하잖아요. 겨우겨우 벗고 나니까 양말도 땀에 젖고 얼굴은 빨개지고 진료는 5분 만에 끝났는데 신발 벗는데 10분 걸린 거죠. 그날 이후로 정말 다짐했어요. 정형외과 갈 때는 무조건 운동화. 끈없는 슬리본이나 찍찍이 운동화가 최고예요. 그리고 바지도 중요해요. 무릎을 봐야 한다면 스키니진은 정말 최악이에요. 무릎까지 바지를 걷어 올려야 하는데 스키니진은 종아리까지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결국 바지를 벗어야 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통이 넉넉한 트레이닝복이나 조거 팬츠가 좋아요. 고무줄 바지면 더 좋고요. 허리나 등을 봐야 할 때는 어떨까요? 이럴 때는 상의를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해요. 티셔츠가 제일 무난해요. 원피스나 점프수트는 또 재앙이죠. 한 번은 제 친구가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갔는데 올인원 점프수트를 입고 갔대요. 허리를 보려면 위를 내려야 하는데 점프수트라서 거의 다 벗어야 했던 거예요. 결국 환희로 갈아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리하자면요. 내과든 정형외과든 핵심은 편함이에요. 쉽게 벗고 쉽게 걷고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옷.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관련해서요. 이것 때문에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챕터 6 여성들의 숨은 적 네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여성분들, 이 부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무심코 하고 가는 것들이
병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먼저 메이크업 이야기부터 할게요. 저는 평소에 속눈썹 연장을 해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스타일로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상태로 안과에 갔어요. 단순히 콘택트 렌즈 처방받으려고 간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눈 검사를 하시는데요. 뭔가 불편해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검사 기계에 얼굴을 대야 하는데 속눈썹이 길어서 기계에 자꾸 닿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속눈썹이 좀 길어서 검사하기가 어렵네요. 그 순간 정말 미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안과 갈 때는 속눈썹 연장을 하지 않거나 최대한 짧게 해요. 진한 아이 메이크업도 문제예요. 특히 검은색 아이라이너를 진하게 그리거나 마스카라를 여러 번 덧바르면요. 눈 검사할 때 의사 선생님이 눈 상태를 제대로 못 보실 수 있어요. 심지어 눈꺼풀을 뒤집어서 봐야 하는 검사도 있는데요. 그때 아이섀도우나 아이라이너가 묻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과 갈 때는 아이 메이크업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립스틱도 조심해야 해요. 이건 좀 의외죠? 건강검진이나 내과 진료 때 의사 선생님들은 입술 색깔을 확인하세요. 입술색으로 빈혈이나 산소 포화도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분홍빛이 도는 건강한 입술이어야 하는데 진한 빨간 립스틱이나 다크한 립스틱을 바르면요. 입술 본래 색이 가려져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져요. 제 친구가 한 번은 버건디 립스틱을 바르고 건강검진을 갔대요. 간호사 선생님이 입술 색깔이 좀 어두운데 혹시 빈혈 있으세요? 하고 물으시더래요. 그제야 립스틱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 다음은 네일아트 이야기예요. 요즘 네일아트 정말 예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젤네일, 아크릴, 각종 장식들. 그런데 이게 병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아시죠? 손가락에 집게처럼 생긴 걸 끼우는 거요. 그게 빛을 통해서 혈액 속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네일 아트, 특히 어두운 색 매니큐어나 젤네일이 있으면요.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측정이 정확하지 않아요. 검은색, 진한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이런 어두운 색들이 특히 문제예요. 제 언니가 수술을 받기 전에 검사를 받았어요. 그때 젤네일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수술 전에 네일 다 지우고 오셔야 해요. 언니가 급하게 네일샵에 가서 젤네일을 다 제거했어요.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 손톱도 상하고 미리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수술이나 큰 검사 예정이 있다면 네일 아트는 자제하는 게 좋아요. 하더라도 밝은 색이나 투명한 색으로 하세요. 액세서리도 문제예요. 특히 빼기 어려운 반지를 끼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결혼 반지나 커플링을 평소에 안 빼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손이 붓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요. 반지를 빼야 하는데 안 빠져서 정말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심하면 반지를 잘라내야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긴 목걸이나 큰 귀걸이도 조심해야 해요. 청진기 검사할 때 목걸이가 걸리적거리고요. 긴 귀걸이는 누웠다 일어날 때 침대나 베개에 걸려서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한번 긴 체인 목걸이를 하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으시는데 제 목걸이가 청진기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심장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민망해서 얼른 목걸이를 벗었죠. 정리하면요. 병원 갈 때는 화장과 네일, 액세서리를 최소화하세요. 특별한 검사나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더더욱이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도 옷차림이 정말 달라져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은 정반대의 전략이 필요해요. 병원은 참 신기한 곳이에요.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거든요. 아니, 어떨 때는 계절과 정반대예요. 겨울에는 너무 덥고 여름에는 너무 춥죠. 겨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밖은 영하의 날씨인데 병원 안은 난방이 빵빵해요. 두꺼운 패딩만 입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땀이 줄줄 나요. 패딩을 벗으면 안에 얇은 티셔츠 하나. 그 상태로 진료받기에는 좀 그렇죠. 게다가 진료실은 대기실보다 더 따뜻할 때가 많아요. 저는 작년 겨울에 이런 실수를 했어요.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영하 10도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터틀넥 하나에 패딩을 입고 나갔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5분도 안 돼서 더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패딩을 벗었는데도 여전히 더웠어요. 터틀넥이 목을 조이는 것 같고 땀이 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진료 순서가 와서 들어갔어요. 진료실은 더 더웠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 내내 땀을 흘렸어요. 집중도 안 되고 불편하고 최악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겨울에 병원 갈 때 레이어드 방식을 써요. 제일 안에는 반팔이나 얇은 긴팔을 입어요. 그 위에 가디건이나 얇은 니트를 걸치고요. 제일 겉에 패딩이나 코트를 입어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하나씩 벗을 수 있거든요. 대기실에서는 패딩만 벗고 진료실에서는 니트까지 벗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소품들도 많잖아요. 목도리, 장갑, 귀마개, 모자.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일이에요. 진료실 들어갈 때 이것저것 벗다 보면 어디다 뒀는지 까먹어요. 저는 작년에 좋아하던 캐시미어 목도리를 병원에서 잃어버렸어요. 의자에 걸쳐놨다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생각나서 병원에 통화했는데 이미 없어진 뒤였죠. 그래서 요즘은 작은 에코백을 하나 들고 다녀요. 소품들을 다 그 안에 넣어두면 잃어버릴 일도 없고 깔끔하게 정리되죠. 자, 그럼 여름은 어떨까요? 여름은 정반대 문제가 생겨요. 밖은 30도가 넘는 더위인데 병원 안은 에어컨이 빵빵해요. 민소매나 반팔 하나만 입고 가면요. 대기실에서는 괜찮은데 검사실에 들어가면 얼어 죽어요. 특히 MRI실이나 CT실은 정말 춥거든요. 기계를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거든요. 제가 한여름에 MRI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날 너무 더워서 민소매 원피스 하나만 입고 갔어요. MRI실에 들어갔는데 바로 소름이 돋더라고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느낌이었어요. 검사는 30분 넘게 걸렸는데 그 시간 내내 얼어 있어야 했어요.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하니까 더 추웠죠. 검사 끝나고 나왔을 때 몸이 다 굳어 있었어요. 그날 감기 걸릴 뻔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얇은 가디건이나 긴팔 하나는 꼭 챙겨야 해요. 대기실에서는 벗고 있다가 검사실 들어갈 때 입으면 돼요. 그리고 여름에 샌들이나 슬리퍼 신고 가시는 분들 많죠? 편하긴 한데 병원 바닥이 차가워서 발이 시릴 수 있어요. 특히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발이 시리면 몸 전체가 춥게 느껴지거든요. 가벼운 운동화나 스니커즈가 좋아요. 통풍이 잘 되면서도 발을 보호해 주니까요. 마지막으로 비 오는 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 장화나 레인부츠 신고 가시죠? 근데 이게 검사실에서는 정말 불편해요. 신고 벗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젖은 상태라서 더 힘들어요. 저는 비 오는 날엔 방수되는 운동화를 신어요. 요즘 방수 운동화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훨씬 편해요. 쉽게 벗고 신을 수 있고 발도 편하고요. 정리하면요.
계절에 상관없이 병원은 온도 변화가 심해요. 레이어드로 입어서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해요. 여름에도 얇은 겉옷은 필수고 겨울에도 너무 두껍게만 입으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병원 갈 때 챙기는 완벽한 세트를 공개할게요.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죠? 이제 모든 걸 하나로 정리할 시간이에요. 먼저 병원 갈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황금 룰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탈의가 쉬운 투피스 차림. 원피스나 점프수트는 정말 피해야 해요.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옷, 그게 기본이에요. 앞에 단추나 지퍼가 있으면 더 좋고요. 두 번째, 금속은 최소화. 영상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에서 금속은 방해가 돼요. 와이어 브라 대신 스포츠 브라, 금속 단추 대신 고무줄 바지. 액세서리는 아예 집에 두고 가세요. 세 번째, 편한 신발은 필수. 슬리본이나 찍찍이 운동화가 최고예요. 부츠, 끈 많은 신발, 샌들은 비추예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90%는 해결돼요.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병원 갈 때 챙기는 세트를 공개할게요. 먼저 옷부터요. 상의는 반팔이나 소매가 넉넉한 긴팔 티셔츠예요. 단색이 좋고 늘어나는 소재면 더 좋아요. 그 위에 얇은 가디건을 하나 챙겨요. 계절 상관없이요.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고, 검사할 때 걸쳐두고. 만능이에요. 하의는 레깅스나 고무줄 트레이닝복이 제일 편해요. 통이 넉넉하고 걷어 올리기 쉽고 벗고 입기도 편하죠. 청바지는 가능한 피하는데 꼭 입어야 한다면 금속 단추가 없는 걸로요. 속옷은 당연히 스포츠 브라나 브라탑이에요. 와이어 없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신발은 슬리본 운동화나 찍찍이 운동화요. 1초 만에 신고 벗을 수 있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작은 크로스백이나 에코백을 들고 가요. 그 안에 뭘 넣냐면요. 휴대폰과 지갑은 기본이고요. 작은 파우치에 립밤이나 핸드크림 정도만 넣어요. 화장품은 최소한으로요. 물티슈나 손소독제도 챙겨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분의 양말이에요. 검사하다 보면 양말을 벗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맨발로 있다가 다시 신으면 기분이 좀 그래요. 여분 양말을 챙겨가면 깨끗한 걸로 갈아 신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검사 종류별로 추가로 챙겨야 할 게 있어요. MRI나 CT 갈 때는 모든 액세서리를 집에 두고 가세요. 아예 안 하는 게 답이에요. 머리는 단순하게 묶거나 내려놓고 헤어핀 같은 건 절대 안 돼요. 피부가 갈 때는 화장을 정말 최소화하세요. 선크림 정도만 바르고 립밤 정도만요. 그리고 부위별로 보여줘야 할 곳을 미리 생각해서 옷을 입으세요. 등이면 앞트임 셔츠, 다리면 반바지나 치마 같은 거요. 알레르기 검사 갈 때는 소매 걷기 쉬운 옷이에요. 긴팔이라면 롤업이 잘 되는 셔츠나 아예 반팔로 가세요. 내과나 정형외과는 해당 부위를 드러내기 쉬운 옷이 중요해요. 혈압 재려면 팔, 무릎 보려면 다리, 허리 보려면 상의를 쉽게 들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병원 가기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하세요. 아침에 급하게 준비하다 보면 뭔가 놓치기 쉬워요. 전날 밤에 옷을 미리 꺼내놓고 가방을 싸놓고 액세서리를 빼놓으세요. 아침에는 그냥 입고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게요. 그러면 당황할 일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당황스러운 MRI 경험 이후로요. 저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병원 가는 게 편해졌어요. 어떤 검사를 받아도
어떤 진료를 받아도 당황하지 않아요. 의료진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모두가 윈윈이죠. 여러분도 다음에 병원 가실 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팁들 꼭 기억해 주세요. 메모해 두거나 이 영상을 저장해 뒀다가 병원 가기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만의 병원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똑똑하게 병원을 이용해 봐요. 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건강검진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준비해 볼까 해요. 금식은 정확히 몇 시간 전부터 해야 하는지, 물은 마셔도 되는지, 어떤 약은 먹어도 되고 어떤 약은 안 되는지,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을 가득 담아 올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병원 갈 일 없으시길 바라지만요. 가더라도 오늘 배운 걸로 스마트하게 다녀오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